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에세이입니다. 살아간다는 건 어렵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남들은 다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모양 이 꼴일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와 응원을 전해주면 그래도 다시 한번 힘내볼까 싶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에세이를 읽으면서 내가 사는 현실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의 책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는 최근에 읽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따뜻한 책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가 첫 장의 첫 에피소드에서 그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면 위로받는 사람이 참 뭉클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걸로도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이 뭐라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푹 꺼지더라고요. 만약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아 휘청거리고 있다면 또는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위로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내 마음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책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를 통해서 배워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유 없음의 위로.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 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면은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하면은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상처가 많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뜨거운 것을 허겁지겁 먹다 입천장이 다 까졌더라도
급하게 움직이느라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었더라도, 손톱을 정리하다 깊게 들어가 속살까지 잘라냈더라도, 깨진 유리잔을 함부로 집어 손이 베었더라도 그 상황을 탓하지 않기로 한다. 전부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별거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더라도, 소중한 것과의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더라도, 오해 때문에 누군가와 갈라섰더라도, 가진 것의 부족함이 무척 서글펐더라도, 그래도 그 과거와 지금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되돌리려 애쓰지 말기로 한다. 이미 지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 안다. 내 탓이 아니라며 상황 탓을 하고 싶겠지. 무언가를 미워하고 싶었겠지. 그리고 아주 후회되고 또 되돌리고 싶었겠지. 그런 온갖 감정이 오늘도 당신의 새벽을 흔들어 놓았겠지. 그러나 말할 수 있다. 다 지나간 후에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 언젠가의 좋지 않은 일들을 이겨낸 당신이 여기 있다. 결국 버텨내며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든든한 내가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당신 탓이자 당신의 것이다. 상처를 만든 것도 당신이지만 상처를 견딘 것도 당신이다. 또 그것으로부터 아주 깊게 배운 것도 당신이다. 은연중에 버텨낼 자신이란 걸 믿어준 용기도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 그만큼이나 대단한 사람아, 당장의 상처에 대해서, 그동안 인내한 시간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말라. 자신을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고 타인 또한 너무 가엽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모두 그동안의 상처를 무던히 이겨내어 지금 여기에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니, 앞으로의 시련에 대해서도 꼿꼿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 상처가 많은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또 후회로부터 무던히도 잘 견뎌내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느라 얼만큼 힘들었을까? 이겨내느라 얼마나 힘썼을까? 언제까지고 무너지지 않을 사람아, 오늘도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애써 잘 견뎌내었다. 그거면 된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되었다.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본 동화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난다지만 지금 보니 다소 행복과는 거리가 먼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다. 겨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니. 그래서 과연 동화 속 주인공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까? 수차례의 고난 끝에 쟁취한 행복은 어떤 행복이었을까? 막연히 떠오른다. 멋진 공주님, 왕자님을 만나 멋진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꾸렸다 정도. 동화를 보면 비운의 이야기가 99페이지고 나머지 1페이지, 아니 1페이지도 다 채우지 못한 몇 문단만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막을 내린다. 동화라는 환상에 가려진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에 인색하게 살아간다. 복 전엔 필연적으로 난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얻은 행복만이 값 있는 행복으로 인식된다. 진부한 주입식 행복론이 아닐 수 없다. 어느 정도 행복에 대한 생각의 전환은 나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행복 전에 고난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은 고난 뒤에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고난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 뒤에 행복을 바라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동화 같은 멋진 삶 아닐까? 그야말로 해피엔딩이 아닐까?
고난 뒤에 오는 행복이 값진 것도 아니니 지금 행복한 것에 충실할 것. 고난 뒤에 행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헛된 기대를 하고 실망하지도 말 것. 그러니 행복에 인색하지 말고 99페이지의 고난보단 99페이지의 행복을 택할 것.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해피엔딩을 다짐할수록 행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갈 것. 아픈 기억이라는 늪이 있습니다. 발을 헛디뎌 빠졌다고 상상해보죠. 물론 구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황스러움에 발버둥 칠 것입니다. 빠져나오려 허우적대면 될수록 나의 힘은 빠지고 몸은 경직되어 잠기게 될 겁니다. 사실 늪에서 저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기보단 쉽게 침착함을 잃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장 현명한 대안은 최선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만 나오기 힘드니 나의 힘을 가중시켜 줄 것을 잡아채 나를 끌어올리든가 구해줄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괜한 힘쓰지 말고 버티는 방법이겠죠. 늪과 아픈 기억은 동일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아픈 기억은 늪과 같아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립니다. 나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더 깊은 감정에 빠져 숨 못 쉬게 되겠죠. 물론 구원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나는 무엇으로부터 버림받아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의 늪에 빠졌습니다. 현명한 대안은 오로지 차분해지기입니다. 기억을 꺼내보며 허우적대지 말고 잊으려는 발버둥으로 힘 빼지 말고 차분하게 나를 지탱할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감정을 비축하는 거죠. 아픈 기억일수록 자주 생각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뼈아파서라기보단 아픈 기억일수록 잊으려 노력하는 나의 발버둥 때문입니다. 냉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자연스럽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니요. 참 모순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망각하는 생물입니다. 언젠간 분명 덮어버릴 수 있는 기억임을, 언젠가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게 될 것임을, 뻔한 말이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시간 동안 힘을 비축하면 언젠가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나는 다시 온전했던 내 삶을 되찾을 겁니다. 열심히 살며 새로운 것들과 소중한 것들, 좋은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도록 합니다. 비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픈 기억을 덮어버리도록 합니다. 더 이상 떠올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시다. 괜한 감정 쓰지 말고 버티고 찾아내도록 합니다. 아픈 기억에 대처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더라도 마음처럼 쉽지 않았더라도 다시 노력해봐요, 우리. 오늘도 아픈 기억으로부터 살아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나를 찾아라. 러시아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는 말했다. 유학을 가서 가장 놀랐던 점은 그들의 시선에 있었다고. 한국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 하세요? 부터 어느 학교 나왔어요? 까지. 상대의 소속 집단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지만 유학을 간 먼 나라에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했다. 넌 무엇을 가장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해. 같은. 그들은 나 혹은 너에 집중하지 우리, 그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눈치였단다.
본토에 돌아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한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과의 연관성에 지대한 신경을 쓴다는 것. 그만큼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것도.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유독 잘 응집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유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주변에 신경 곤두세울 동안 자신의 존재는 희미해지기 마련이고 내가 없는 우리에선 그 유대가 빠르게 식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내 존재와 주변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숨쉬는 사회에선 내가 없다면 완성되지 않을 것들에 나라는 존재만 쉽사리 없어지곤 한다. 언제부턴가 소속이 전부가 되어 타인을 너무 의식하고 사는 건 아닐까. 나와 너는 어디로 가고 그들만 남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끈끈한 결속을 위해 나는 달려가겠지만 끝은 원리를 찾아라처럼 눈 부릅뜨고 나를 찾아야 하는 숙제 같은 게 남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 식, 주.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단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 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도 사이는 변하기 마련. 몇 년 만에 지인에게 연락이 왔던 적이 있다. 잘 지내냐더니 사정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부탁을 거절했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부탁에 다시 완강히 거절하니 돌아오는 말은 너 많이 변했다더라. 그 이후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화가 오갈 것만 같았다. 인생을 살며 세월이 흘렀다 해도 완전 딴 사람처럼 변하는 사람 쉽게 본 적 없다. 다들 알고 있을 테지. 사람은 웬만해선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 진짜 변했다는 말은 진짜 네가 그리고 내가 변한 게 아닌 우리의 사이가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서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살았을 뿐. 사람 자체가 변했을 확률은 낮다. 변했다는 말에 굳이 반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한 걸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가 굳이 설명을 해가며 이러니 저러니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는 아니었을 뿐. 딱 그 정도. 그래서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미안하단 말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사람보단 사이가 쉽게 변한다. 지나가는 세월에 따라 시시각각. 내가 냉정하게 변한 게 아니라 우린 그냥 그렇게 거절하고 끝내는 게 편한 사이로 변했을 뿐이었다. 지나가는 세월에 못 이겨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고 저는 위로가 그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전해져서 내 마음도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려운 것이지 실제로 위로가 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 그냥 무심히 건네는 말이나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을 토닥여 준다거나 따뜻하게 손잡아 준다거나 가볍게 안아 준다거나 뭐가 힘든데 왜 그러는데 누가 그런 건데 내가 다 이해해 줄게 이야기해봐 이렇게까지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괜찮아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유난히 더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죠.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거 힘든 누군가에게 안 힘든 누군가가 건네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 스스로가 나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를 응원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꼭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위로의 마음은 남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나 스스로에게도 따뜻하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 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